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이거는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물러서지 않는다. 이것도 또 제가 유튜브를 해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건 역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그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법원, 검찰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 여진이 이재명 대표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가세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 결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김광민 변호사죠. 어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이 만난 시점, 장소, 그러니까 김성태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그 다음에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곳곳에서 10번도 더 바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부분, 그건 말 바꾼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반박 자료를 냈죠. 왜냐면, 최근 것도 김광민 변호사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한 모금만 마시고 내려놓았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우선 결정적으로 어제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한 것과 대비되는 것, 그건 뭐냐면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종이컵에 따라준 소주를 직접 마셨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아니, 술을 마셨다면 술 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든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얼굴이 벌개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이래서 또 김광민 변호사가 민망해지는 상황이 됐다. 쓸데없이 수원지검에 시비를 걸었다가 또 반격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장동 재판에 나갔는데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하니까 뜬금없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이화영이 말을 바꾸고 있는 증거를 다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근거도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무슨 말을 어떻게 바꿨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마도 김광민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광민 변호사가 김어준 유튜브 자기 SNS 여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성태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관 변호사도 자기를 회유를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광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곧바로 이화영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수원지검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제가 모 보수신문을 통해 접견 기록을 깐다고 하자 만나긴 했지만 이화영 측 요청으로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관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화영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이런 뜻. 요거를 이재명 대표가 보고서 검찰이 말을 바꿨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이화영이 말 바꾼 그 한 10차례 정도, 이거는 까맣게 일부러 기억에서 삭제하고, 요 김광민 변호사가 주장하는 그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라는 사람이 말을 바꿨다는 부분을 그거만 딱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걸로 보인다. 최근에 검찰이 말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 전관 변호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말을 바꾼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가?
결국 김광민 변호사가 어디선가 잘못 보거나 오보를 인용한 것 아닌가. 이 전관 변호사가 자기는 이화영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김광민 변호사가 전했는데 만들어냈든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어느 그 언론 매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잘못 얘기한 거를, 오보를 김광민 변호사가 또 덜컥 인용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됩니다. 그거를 또 이재명 대표가 김광민 변호사 말을 믿었는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도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또 검찰이 말을 바꿨다고 한 것 아닌가.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네트워크가 지금 이화영, 이재명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게 그냥 어찌 보면 팩트 검증에서 이미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이 다 무너졌으니까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지 어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검에서는 어제 창원지검을 방문했는데 대검에서는 오늘 이원석 총장이 뭔가 그 이화영 술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작심하고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화영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공당에서 요거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화영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말만 믿고 무너뜨리는데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야당 대표의 그 어찌 보면 경거망동을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지금 이화영 말이 사실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검찰총장인 만큼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수원지검의 뭐 그냥 뭐 반박자료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텐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에 대해서는 무슨 조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마 과거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말대로 이거는 검찰이 조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적은 거는 사실이죠. 제가 몇 달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범죄 혐의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혹시 더 많은 것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선 압승이라는 상황에 고무가 돼서 이제 검찰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에서 상당 부분 지금 법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신경을 좀 이재명 대표가 쓰는 듯 싶은데 검찰은 거의 짓밟아 버리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접 경고가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직접 여기에 뛰어들었느냐? 그건 역시 여론전이죠. 역시 뭐 이런 사태를 다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이게 사법적 차원에서 하나하나 팩트를 검증해서 다뤄야 할 문제 그거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걸 그냥 진실공방처럼 몰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찌 보면 현장 기자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상당수의 그 언론 매체들에서 공방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공방이 아닙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그냥 놔두면 마치 공방처럼 번질까봐 그거를 팩트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그 단계고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냐는 건 이미 판명이 끝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편을 드는 것,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제 드디어 이런 문제에 관한 잘못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론, 여전히 공방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들한테 이원석 총장이든 수원지검이든, 자, 이거는 이미 사실관계로서 판명이 끝난 것이다 하는 부분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남아있는 과제로 보인다. 이걸 자꾸 공방으로 몰고 가서는 곤란하고, 팩트 검증,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원지검이 꽤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출정, 그러니까 검찰청에 불려 나와서 조사받은 기록 일체를 다 깔아, 이런 거는 어깃장이죠. 어깃장이죠. 아니 그 중에는 뭐 좀 그 구치소 복귀가 늦은 것도 있을 것이고, 늦었으면 또 그날 술 먹었다 이제 이러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기가 술 먹어가면서 회유당했다 하는 날짜 하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섰는데, 이건 역시 팩트로서 이화영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이미 저는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